예. 예, 반갑습니다. 첫 시간인데, 원래 첫 시간 시작할 때는 조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럴까, 좀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가기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렇게 만들고, 보면은, 그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목표가 지금 기상청에 신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를 자격증을 따면은 가점이 5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시험 안내해가지고 나오는데, 여하간 기상청에서 지금 7급하고 9급이 있는데, 이게 7급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7급 시험 보는 건 몇 명 뽑지도 않고, 또, 기상청 노조에서 이렇게 7급 뽑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9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기상청 이제 9급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여유가 있으면 그때 7급 준비하셔도 좋고. 그래서 여가 9급하고 7급이 있다는 거를 여기다 좀 시험 안내에다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연도별 필기 심리 자격증 응시 인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상청에서 가점을 주는 시험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보 기술사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박사급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고, 그거는 전부 기술을 해야 되고 한 4시간 이상을 손이 아프도록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만두고, 이제 되는 것이 기상 감정 기사하고 기상 기사예요. 근데 이 기상 감정 기사는 통계가 좀 안 하던 거예요. 통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요. 감정 일반이라 그래가지고, 손해사정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혼자 공부하기가 좀 힘들고 좀 그래요. 그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이 밑에 보면 기상기사가 있잖아요. 기상기사는 다른 건 되는데, 여기서 예보문 쓰는 거하고 단열선도 분석하는 거하고 일기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기상감정기사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기상감정기사를 혼자 공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합격률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기상기사 같은 거는 1년에 한 400명 정도가 봐가지고 거진 200명씩 붙어요. 사실은 기사 자격증 중에서 기상기사가 제일 쉬워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합격률 50% 가까이 되는 거 있지를 않아요. 특히 기계 기사라든지 전기 기사 택도 없어요. 기상기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보통 2012년서부터 작년 23년도까지 보면은 163명에서 174명 해가지고 200명이 넘는 때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거의 다 50% 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좀 굴곡이 좀 있긴 있어요. 기상기사도. 근데 그걸 놔두고. 근데 감정기사를 보면은 20명, 1명, 5명이 어렵잖아요. 물론 보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상기사가 그래도 기사들 중에서 만만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0% 정도 이렇게 되는 기사 시험은 기상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그런 데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죽어도 일기도를 못 그리겠다든지 이런 사람은 기상 감정 기사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다. 그냥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그냥 기상 기사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상 감정 기사는 기상청 들어온 다음에 제대할 때까지 그중에 나갈 때까지 하나 따 놓으시면은 그때 가서 좋을 거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공부해 가면서 필요할 때 혹시 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질 기사라든지 집안 기사 이런 거, 지질 기사 이런 것들인데 그거 우리하고 좀 관계 없잖아. 그래서 역시 그냥 딸 수 있는 거를 5점 가점 받고 하는 거는 기상 기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상 기사 5점이면은 100점 만점에서 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거 없이도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과 쪽에서는 이거 없으면 힘들어요. 문과에서는 아무래도 문과는 한국사라든지 국어 이런 것을 점수를 잘 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상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과 출신들은 이거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100점 만점에 5점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뭐 저기 붙은 다음에 그 면접에서도 그 얼마 되지 않는 점수 갖고도 막 차이 나서 떨어지는데 5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걸 따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제 기상청 우수인력 수급 편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쭉 보시면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전에는 그게 저기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렇고 지금 일본도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그 일본 거를 봐서 그런 거거든요. 일본이나 우리나 또 전 세계적으로 학부의 기상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학부의 기상학과 있는 데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이 정도 몇 군데 있고 다 물리화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도 그때는 물론 또 대학 나온 사람도 굉장히 힘든 때 아니야. 그래서 그 기상청에서 그 직원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그 기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상청에서 미리 그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기상청 오겠다 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의 한 절반 월급 정도를 주는 거야. 월급을 주는 거야. 그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그 학용품비라고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워낙 공무원 월급이 지금 낮아져서 그런데 그 매달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씩 준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저기 가르치는 거야.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그 6개월 정도 끝나면은 그때 저기 구급 공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 사람들이 기상청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기수별로 막 해가지고 20m인가 뭐 그래요. 20몇 기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기수별로 막 모임들을 갖고 있고 아직도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기수가 이제 끊어진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수가 뭐 30기는 안 돼. 뭐 그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에서 그 나이가 아는 사람 중에는 19기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저거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기상청 들어왔다가 중간에 막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모여가지고 아직까지도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회비를 모아가지고 뭐 크루즈 뭐 타고서는 해외 여행 간다고 돈도 다 많았고 언제 곧 떠날 것만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끈끈하게도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기상청이 야근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군대보다도 더한 이렇게 끈끈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보면 2010년서부터예요. 그래서 공채가 돼서 뽑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는 그래서 그 전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9급으로 뽑았었어요. 그래서 전공자 위주로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공채에서 그러니까 그걸 양성소라 그랬어요. 9급은 그 양성소 출신들이 다 맞고 그다음에 대학 출신들은 몇 명 안 되죠. 그냥 1년에 5명에서 10명도 안 되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특채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9급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기상청에서 기상을 배워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수가 있고 뭐 그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공자들이 시험 봐서 들어오면 나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제 7급 또는 연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6급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이 되면서 그걸 폐지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는 너무 이게 기상청에 기상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석박사들이 이제 기상청에도 많이 채워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같은 시험 체제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학력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서부터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 나이도 관계 없어요. 환갑이 내일 모레인 사람도 와서 시험 봐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 학력 불문하고 해서 시험만 붙으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9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내려간 거지. 옛날 같으면 대졸이면은 7급을 받고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게 없이 9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상청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저 대졸이라고 그 7급이나 6급 받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대부분 9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졸 가지고 7급 되는 거는 경찰대학이 어떻게 뭐 유일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게 7급 경위거든요. 파출소장 하는 거. 그게 되고,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조금 저거 하지만은 농협 같은 데 나오면 아마 6급 주는 것 같아. 그 농협대학, 농업에서 만든 대학 있죠. 농협대학. 뭐 그런데. 옛날에 철도 고등학교니, 철도 대학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철도청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지. 군 같은 경우가,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대학생이라고 이제 대졸자라고 해서 7급 받는 거는 이제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9급 보시면 되고 그 대신 빨리 진급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거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뽑아서 가리키는 건 폐지하고서는 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서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뽑냐면 많이 뽑을 때는 한 50명 정도까지 뽑고 적을 때는 뭐 8명인가 그렇게 뽑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수급상으로 보면은 최소한 50명씩은 매년 뽑아주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35명인가 이렇게 뽑았는데 아마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해 왔다는 거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나 그 기상청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된 사람들 중에서 과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과목이 좀 적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건지 뭐냐면 기상 전공이 2과목밖에 없잖아요. 일반 기상학하고 예법하고 나머지는 이제 영어, 국어, 그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가 문제예요. 특히 그 기상 전공한 사람들이 한국사를 못해.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있을 때 어떤 학생 하나는 진짜 잘했었는데 한국사에서 관악 맞아가지고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과생들은 좀 한국사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9급 7급을 하다가 이제 9급으로 이렇게 뽑는다 그랬더니 그 서울대하고 연대가 아직도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그 전국에 지금 기상학과가 7개인데 시험 보는 대학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북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여기 강원도에 있는 거, 강릉대, 여기 5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공한 사람이 전공 안 했는데 불리하다 그러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어때까지 보시면은, 그 전공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았어요. 전부 비전공자들이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과목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보통 한 과목당 걔는 보면은 3학점짜리로 해가지고 6개월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대학에서 많이 강의해봤지만은 3학점짜리라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거예요. 15주를 넘겨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15주라 그래봐야 45시간 하냐. 우리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공한 사람한테 질 게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시험이 보는 방법이 틀리잖아. 우리 여기는 또 이 사지선다냐. 사지선다는 하는 방법도 또 달라요. 식이 공부 잘한다고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뽑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 이게 지금 100문제 주고서는 이게 뭐 2시간도 안 돼. 이게 푸는 것 같은데 한 문제 푸는데 2, 3분이 안 걸리게 저거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고르지 않으면은 영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5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전공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좀 커리큘럼 얘기로 쭉 이렇게 해주겠지만은 아마 11월 달인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여기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오기 싫다고 다들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진짜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시간 조절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런 실전 능력이 있어서 그게 5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한번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험은 지가 시간 조절을 좀 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도 학생하라 그러는데 쭉 가서 자기 한 장 풀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골똘히 이렇게 뭐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확 가는 거 몰라요. 그냥 자기는 시간이 얼마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확 간 거야. 그러니까는 비전공 과목잖아요. 국어, 한국사 이렇게 풀고 나서는 얘기하는데, 5분 남았습니까? 뭐 그러더래.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다 찍고 나왔다니까 그게 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먼저 풀어서 해놓고서 어려운 건 나중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거를 사람마다 틀린데, 그걸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지가 체험해서 지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5번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와서 좀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뽑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공부 나가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7급은 몰라도 9급은 40명 이상은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이제 뭐 관측을 아웃소싱 주는 바람에 이렇게 좀 적게 뽑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반 회사 같으면은 아웃소싱을 시키면은 그 부서하고 인원하고 다 해서 방출시키는데 공무원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타 부서에다 이렇게 박아놓고서는 자연 감소될 때까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뽑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관측을 아웃소싱 주는 바람에. 왜 그러냐면 기상청에서 지금 아까 얘기 좀 사적으로 나눴지만 기상청에서 이 관측을 하고 예보하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하겠다고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보는 우선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관측을 아웃소싱을 줄 거야. 외부에다가 외부 기관에다가 줘가지고 돈을 주고 관측 자료를 쓰는 거야. 지금 형태가 그래요.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측 인원이 쭉 빠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상청 인원이 막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 그래서 그게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지나야지 되지. 지금 폐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 관측을 아웃소싱 주면은 내가 쓸 자료는 내가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어주면 그 자료가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부실한 것도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 여성 배우들이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근하기가 싫어진 거지. 싫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아무래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야근을 자꾸 안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는 예보하고 관측하고 있는데 예보를 없었으니까 관측을 없애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내 후배지만은 아주 당찬들도 있어요. 예보관 엄청 잘했어요. 총괄예보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성별을 따질 문제가 아니야. 남자, 여자 차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해보시면 된다고. 가서 아직은 여성 총괄예보관 나왔지만은 그리고 국장들은 많아요. 여성 국장들이. 근데 예보국장 없거든요. 그래서 예보국장들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간 40명 정도를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 기초기상학이라 그래가지고 좀 8주에서 10주 정도 했는데 벌써 끝났죠.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씩 해가지고 8주 해서, 그건 왜 했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는 원래 기상청 있을 때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는 전공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비전공자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저기 일반 기상학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초 기상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들으셔도 좋고 뭐 안 들었으면 좀 하셨고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밍업으로 벌써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주 정도에서 10주 정도 하고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저기 기본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기상학 개론하고 예보법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하루에 일주일에 4시간씩 해가지고 8주를 합니다. 그래서 8주 하면은 4, 8, 32시간이죠. 이거는 꽤 많은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뒤에 가서 문제 풀고 다 합하면은 아까 전공하는 사람이 뭐 45시간인데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줄여가지고 저기 4주 만에 또 해요. 그러니까 핵심 저기 기상학개론이 있고 핵심 예보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4주에 마치고요. 그렇게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푸는데 그 지금 우리가 단원별로 쭉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원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별로다가 그 한 3주 해가지고 저기 2과목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저기 기상청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 기출이 2010년서부터 지금 하니까 벌써 14개인가 14개, 15개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는 못해가지고 앞에 거는 좀 빼고 뒤에 것만 해가지고 그거를 또 3주 동안에 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의 문제가 지금 1년에 5번 문다 그랬잖아요. 그걸 모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 문제는 그 기상청에서 앞에서 봤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거기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만 9주 정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저기 공식 같은 거 이거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은 그걸 내가 다 정리해서 다시 줍니다. 그래서 파이널 정리라 그래가지고 그 한 주 4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따라와 주시면은 벌써 이렇게 한 것이 10년이 넘게 해봐서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좀 틀이 잡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조금 되는 거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전공을 했어도 좀 이렇게 배운 것들을 보는 시각, 모든 사물이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리키는 분의 시각이 다르고 또 같은 법칙이라 그래도 물리에서 다루는 거하고 기상에서 다룰 때 쓰고 이런 것이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해 주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상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각 그 응용 과목이라서 각 저기 뭐 물리, 화학, 수학 뭐 이런 거에 융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설명하고 이러는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표현에 우리 기상은 기본은 물리하고 수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꼭 물리하는 사람처럼 설명했다가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 또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편해야지 여러분이 듣기도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들으면 물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럴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할 때까지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내 식대로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기상청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은 대학원 가서도 공부하기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발 잘못 들인 거지. 이 기상청에 발을 들였으면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그냥 저기 학부만 마치고도 그냥 저 제대할 때까지 써먹을 수가 있겠지만, 물론 기상청에서도 그게 돼요.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월급이 똑같은 게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잖아. 그래도 기왕 들어갔으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하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항상 여기서 하는 말은 석사까지는 그냥 한국에서 하시고 박사는 왜 내 돈 주고 하냔 말이야. 조금만 이제 영어만 잘하면은 국비장 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공부하시면은 와서 국비장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시면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도 이제 공부하다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박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썼다는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를 달고 공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직에 들어와서 박사를 딴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박사도 따기가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학생을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박사를 주면은 그 사람 진료를 책임져야 되고 취직도 봐줘야 되잖아. 근데 그 한국 정부에서 돈 싸들고 와가지고 취직도 있는 사람 박사 하기 달라는데 그거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안 주겠어요? 더 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책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뭐 내 책도 특히 그런 게 많지만 그림하고 뭐 도표, 뭐 수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 책을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장식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너무 긴 거를 저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썼겠어요. 쉽게 보라고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특히 도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유심히 보고 그거는 안 보고 그릴 수가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은 나하고 있는 동안에는 좀 내 방식대로 좀 해서 좀 공부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과로 넘어온 사람들은 단위에 대해서 잘을 해야 돼. 단위. 그래서 그럼 뭐 CGS 단위가 있고 MKS 단위가 있는데 그 물리하는 쪽에서는 CGS를 굉장히 중요하게 치지만 이렇게 우리 응용과학에서는 MKS 단위가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센티미터냐, 킬로그램이냐, 뭐 미터 이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MKS라 그래가지고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무게는 킬로그램, 시간은 초로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SI 유니트라 그래가지고 단위들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거기가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서 물리에 전공한 학생들 여기 하나도 있지만은 물리에서 가장 힘든 것이 단위 맞추는 거야. 계산 다 틀리면 단위 틀리면 다 틀린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지선다를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단위를 생각하면서 계산했다가 시간 내에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단위를 MKS 단위로 통일을 하고서 문제를 풀면은 단위 신경 쓸 거 없이 앞에 개수만 갖고 해서 답을 풀면 되는 거야. 역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딴 뜻은 못 써먹는 거지. 우리 기상청 사지선다 풀 때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에 익숙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단위계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는 나오는 그런 기본값들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뭐 지구의 뭐 길이, 태양과 지구의 길이, 뭐 또 뭐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전 주기 같은 거, 뭐 달과 지구에게 하도 많이 하니까 저절로 외지는데 지금 그거를 그냥 많이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외둡시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외두지 않은 거 외는 거야. 그래서 뭐 태양상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는 거. 그다음에 건조 기체상수 같은 거 이런 것들 계산을 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외두지 않으면 외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계산이 빨라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신문물이 그 일제시대 때 왔단 말이야. 그 일제강점기 때. 그래가지고 그 용어들이 특히 그 일본 사람들이 조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용어들이 많은 용어들이 일본식 한자지. 한자 중에서도. 그래서 뭐 우리 기장에서 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써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그 국어순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한글 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용어가 적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미국도 좀 그래요. 거기서도 몇 가지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많지.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한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쓰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쓰는 것이 내가 기상청에서 30년을 가까이 있었으니까는 내가 익숙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지, 거짓.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맞다고 보는데 그게 기상청 요즘 와서는 그걸 또 쓰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 특히 와도 같은 게 그래. 그 와도라는 것이 강물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가 생기는 그걸 와라 그러잖아. 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일본 사람이 와도를 보티시티라는 거를 와도로 번역한 거야. 와도 잘 번역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식 한자라 그래가지고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소용돌이도 그러면 이거 소용돌이도 하면 쓰기도 길고 내가 말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내가 와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용돌이도라고 아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기상청이나 이 대학 강단에서는 노점온도라고 쭉 써왔었는데 이게 또 우리말로 쓰라니까 이슬점온도라고 또 이렇게 바뀌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슬이 한자로 쓰면 노 아니야. 이슬로잖아. 진로가 참진자에다 이슬로 써서 진로가 참이슬이 진로가 되듯이 그래가지고 노점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또 그 용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걸 이슬점 온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슬점이라고 그냥 해. 온도 잘 안 붙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과학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우리 기압경도력 같은 거 기압경도력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게 프레저 그레디언트 그래가지고 압력경도력이야. 그래서 그것이 해양하는 사람들은 그걸 수압경도력이라고 기상하는 사람은 기압경도력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통일이 안 됐는데 그건 뭐 내 문제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많이 쓰는 쪽으로 해서 시험 볼 때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한자를 안 쓰는 세대라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가면서 자꾸 좀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용어 문제 같은 것만 조심해서 쓰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위치 에너지 이런 거 할 때, 위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잠재했다는 레이턴트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재와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요즘은 그거를 위치 소용돌이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떤 책은 또 그걸 또, 그냥 잠재 소용돌이더라고 쓴 책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책들이 조금씩 그 용어 문제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뿌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문제 가르쳐 주면은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우리 기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물리나 해양하는 사람들한테 다 걸리는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래어 같은 거는 일본에서는 딱 정해지면 하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TV 그러면 텔레비전도 되고 TV라고 해도 되고 텔레비라고 해도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본은 딱 외래어하고 자기네 말하고 딱 1대1로 대응시켜놨어. 딱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너무 강제한다고 또 야단나잖아.
규제한다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이너한 문제고, 어쩌다가 용어를 몰라가지고 답을 못 푸는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네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 지구대기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